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원투, 원투. 잽잽.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까독까독 끝없는 매력의 소유자. 양파남 떡불리 김떡상입니다. 다 오셨나요? 아직 몇 분이 안 보이시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주말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채팅을 하며 시청을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1시간 전부터 채팅방에 먼저 들어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역시 정신은 없었지만 저에겐 요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종목 진단이 채팅방에 쇄도하기 때문에 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받았죠. 단순 소통을 위해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모든 종목을 진단해 드리진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선착순 10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종목 진단은 평소 김떡상이 꾸준히 추적한 종목이 아니라서 채팅방에서 몰래 전하려고 했는데요. 틀리더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틀리면 싸다고 맞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말 영상에 앞서 빠르게 구독자 보유 종목들을 가볍게 진단하고 시작합시다. 괜찮죠? 그럼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 기다리는 의미에서 구독자 보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며 시작해 보자고요. 출발! SK케미칼 일봉 차트를 보시죠. 지난 구독자 종목 진단 때도 봤었죠? 30만원 초중반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는 날 딱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아이고 이때 탈출을 못하신 것 같네요. 여전히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입니다. 최소 30만원 반등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1선 부근에서는 확실한 저항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최소 절반은 덜어내자는 의견입니다. 아이고 평단가가 41만원이시네요. 비중도 20%나 되세요. 주력으로 투자할 종목은 이제 아니죠. 신이 김떡상을 또 시험을 하시네요. 어쩌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13조가 조금 안 되고 SK케미칼의 지분율이 70%가 조금 안 되네요. 현재 SK케미칼 시총이 3조 4천이네요. 지주사 할인율을 적용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SK케미칼 가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긴 하군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투자하셔야 할 것 같아요. 35만원 부근에서는 딱히 상황이 좋은 게 아니면 최소 3분의 1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아무래도 저도 평소 꾸준히 지켜보던 종목이 아니니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산퓨얼셀 일봉 차트를 보시죠. 평단가가 52,500원이시네요. 종목도 가격도 괜찮아요. 하지만 비중이 15%니까 본전 근처에서는 10% 비중으로 조절을 합시다. 당분간은 바닥을 다지는 지루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도 스토캐스틱을 보면 이중바닥 신호가 보이니 바닥은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봉을 봅시다. 당분간은 20주선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는 지루한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설 거예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수소는 길게 보면 문제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요. LG일봉 차트를 봅시다. 평단은 10만원이 조금 안 되시니 괜찮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깊어서 그렇지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에요.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네요. 35% 비중이면 다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본전 근처에서 절반 정도를 덜고 길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때문에 당분간은 재미가 없겠지만 결국 회복이 될 거예요. 들고 가세요. 셀레믹스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 코로나 진단 관련주 아니에요? 시총이 1000억대로 너무 소형주예요. 여기에 비중이 22%라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고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도 진단 관련주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코로나에 엮여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본전이 26,200원이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매도하기엔 힘들 것 같네요. 22,000원대 반등이 나오면 절반은 더 좋은 기업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이거 악재가 나왔네요. 코로나 치료제 허가, 승인에 실패했어요. 신약 개발 기업은 임상 결과가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에 슈팅 나올 때 팔고 나오자고 했었죠? 얘도 허가, 승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힘드네요. 비중이 30%나 되시네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 시 빠져나오자는 의견을 드릴게요. 다음은 알테오젠, 일봉 차트입니다. 딱 본전이시네요. 비중도 10%면 나쁘지 않아요. 알테오젠은 좋은 기업이에요. 문제는 최근에 오르기만 한 것이 부담이네요. 현재 주가의 위치도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16만 원만 돌파해 버린다면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하겠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으니 들고 갑시다. 다음은 DB하이텍입니다. 당분간은 구름 안에서 놀다가 4월이 되면 가벼워질 거로 보이네요. 짧게 보면 6만 원 초반 정도를 타겟으로 잡으면 되고 욕심을 내면 6만 원 중반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업황이 좋으니 당장은 계속 들고 가도 되고요. 파운드리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더 인상되겠죠. 평단이 5만 7천 원이면 본전이시네요. 하지만 비중이 20%나 되네요. 비중은 삼성전자급이네요. 10%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수익권에서 비중을 축소해 가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일봉을 보시죠. 자율주행인가요? 아이고, 평단가가 6,500원이면 꼭지에 사셨네요. 이거 어쩌죠? 비중도 30%나 되세요. 이건 거의 주력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000억대 기업이에요. 이건 너무 소형주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5,000원 초반대의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쯤을 목표로 하고 최소 비중 축소합시다. 다음은 SNS텍입니다. 종목은 괜찮은데 비중이 40%에 육박하시네요. 잘못된 겁니다. 삼성전자도 40% 투자하는 건 과도한데 비중이 지나친 거예요. 삼성전자를 반도체 주력으로 투자해야죠. N은 10%로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도 평단가가 4만 원 초반이니까 회복이 되실 거예요. 4만 원이 넘어가면 평단가 근처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길게 갖고 갑시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비중이 20%나 되세요. 주력으로 투자할 종목은 아닌데 비중이 높아요. 일단 단기 흐름상으로는 구름을 향해 올라가는 모양이죠. 당장은 구름의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을 할 것인지 구름한 침투에 성공해서 구름 위로 올라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조 지표상으로는 부담은 있어 보이네요. 당장은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짧게 보면 13,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친환경 섹터이니 때가 되면 움직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평단가가 15,300원이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은 진에어, 일봉 차트입니다. 와우, 오르기만 했죠. 코로나 종식에 대한 운행 정상화가 미리 반영되고 있어 보이네요. 저가 항공사 통합의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코로나 종식을 노리고 미리 싸게 샀었다면 욕심을 부려도 되겠지만 뒤늦게 매수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짧게 끊어먹는 전략이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솔직히 오르기만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더 갈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22만 원대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굳이 길게 보시겠다면 저가 항공사 통합 이슈가 구체화될 때까지 들고 가도 되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중 10%이시니 더 늘리지는 마세요. 와우, 어렵네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오늘 살펴본 종목들도 대체로 애매한 포지션의 위치에 진단이 어려웠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다들 비중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시네요.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분산 투자와 적립형 스마트한 존버의 위대함을 잘 아실 겁니다. 평소 제가 꾸준히 봐온 종목이 아닌 경우도 있고 짧은 시간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니 아무래도 미흡함이 있을 것 같네요.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밑밥 깔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에 빠졌다니까요. 김정호 님이 또 저를
너무 창피해 하시니 넘어가시죠. 창피해도 팩트죠.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여기서도 줍줍, 여기서도 줍줍, 여기서는 올인. 하지만 한 번 더 빠졌었죠? 하지만 바로 반등을 했고요. 혹시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버티는 것이 우리의 작전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긴 조정이 이어지는데 조정 초반에 줍줍 의견을 줘서 힘들다고 원망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1월 달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화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줍줍의 의미와 베팅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널은 타점을 노려서 베팅하고 타점을 노려서 전략 매도하고 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물론 확실할 때는 베팅도 하고 전략 매도도 합니다. 대체로 과열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바닥에서 적립하는 스마트한 존버, 적립형 투자를 지향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존버를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위대함을 앞으로도 증명해 갈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당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는데 조정 초반에 줍줍하라고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김떡상을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조정의 길이를 알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측에 불과한 거예요. 길어야 한두 달이라는 의견도 드렸으니 4월엔 봄이 올 겁니다. 우리끼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고요. 시간이 지나 결국 떡상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포장은 할 수 있지만 단기에 주가를 맞추는 거는 어차피 예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속지 마세요. 길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으니 뚝심 있게 가자고요. 그럼 다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목요일 밤 나스닥이 3%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도 잘 버텼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느낌을 주네요. 여전히 구름 안에 있으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선 구름의 저항이 얇아지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4월에는 봄이 오고 꽃이 피며 무지개가 뜰 겁니다. 당분간은 아름다운 조정을 이어가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확한 조정의 끝을 알고 있지 않아요. 조정은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고 훨씬 길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예상보다 깊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별거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 코스피가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을 때 누가 그렇게까지 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언제 조정이 끝난다고 요이땅 신호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미래를 예측해 가는 게 전부입니다. 참고로 김떡상이 생각하는 바닥은 물려도 되는 종목에 물려도 되는 가격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요? 저도 좀 성갈 좀 부려보자고요. 항상 착할 순 없잖아요. 닥치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진단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쉬어갈 것 같은 신호들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코스피를 봐도 마찬가지네요. 현재의 지수 위치가 구름 안에 있는 것도 그렇고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봐도 단기적으로는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 빠른 반등이 나와줘야만 애매한 신호들을 타파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아직 조정의 길이가 작년 겪었던 조정처럼 3달도 안 됐으니 여유를 갖자고요.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전해야겠군요. 그동안 미국 연준은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보유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 완화 정책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달 규제 완화가 종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매도해야 하는 압박이 생기며 국채의 가격 하락과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다시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최근 시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고 충분히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시장은 지금도 잘 적응해 가고 있고 결국 적응을 할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직 3월까지는 불안한 투심이 작용하더라도 4월부터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로 삼지는 않을 거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전해봅니다. 차트를 보면 뭔가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아마도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차트는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아도 많은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오늘도 느끼게 해주네요. 차트 분석은 참고사항이지만 정말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나스닥 상황도 살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나쁠 게 없죠.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단기 매도 신호가 보이네요. RSI도 애매한 상태고요. 여전히 이번 달까지는 여유를 갖고 시장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율 차트를 봅시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네요. 더 내려오는 추세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당분간 1130원대에서 1120원대의 소강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 마찬가지로 지루한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환율이 내리는 환경이 되어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 우리 증시에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금리 상승에 비해 환율이 잘 버텨주었지만 당장은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나 횡보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시장까지도 대체로 진단이 어려울 정도로 명확한 신호가 보이질 않네요. 이런 거는 저도 원치 않지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전하는 것뿐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애매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 중요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도 봅시다. 여전히 상승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연준의 규제 완화가 끝나면 국채 수급의 문제로 금리는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텐데요. 다행인 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에 비해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시중 금리는 여전히 문제로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지만 시장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고 대체로 횡보하거나 지루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잘 버텨준다고 풀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여전히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매우 양호하고 건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당장의 괴로움을 극복하며 버틸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금리가 상승하는 각도보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각도가 매우 완만하죠. 이건 팩트고 우리가 버티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잘 적응을 해서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거나 안정만 되면 그동안 잘 버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겁니다. 시장은 100이라는 하락 압력을 받고도 20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상승 에너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도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여전히 당장의 전투는 다소 밀리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방어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추이까지 봅시다. 지난주 SK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으로 고객 예탁금이 급감하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57조 수준에서 바로 66조까지 회복이 되었으니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최근 고객 예탁금 추이만 봐도 거대한 상승을 앞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추이와도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메이저들은 개미를 충분히 털어내고 시장을 올릴 겁니다. 처음엔 애매하고 어렵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니 다행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네요. 그럼 주요 종목들까지 보고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매일 다른 멤버십 종목들 중에서 바로 살펴볼 종목을 고르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김떡상이 공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차트는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의 기준은 필요하니 차트를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전하기도 하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그럴 땐 김떡상이 심플한 의견을 전하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트 대신 반도체 업황을 전하는 걸로 대신해 볼게요. PC 수요와 가상화폐 화랑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 두 자릿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이 2분기에 1분기 대비 3에서
8%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은 1분기에만 3에서 8%, 2분기에는 13에서 18%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박이네요. 김떡상이 반도체를 왜 강조하는지 잘 아시겠죠?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로 양대 메모리 제품의 동반 가격 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 같네요. 향후 디램 가격 상승 전망을 알려주는 디램 가격 지수도 무섭게 뛰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 3만 선을 넘어 2018년 전고점을 뛰어넘은 디램 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은 PC 등 IT 기기의 수요 증가가 핵심 요인이죠. 올해 전 세계 PC 시장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높은 18%로 전망됩니다. 확실한 반도체 호황이네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반도체를 의심하시지 않으시겠죠? 제발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불안해하지 맙시다. 이 밖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광풍이 그래픽 디램의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 수요가 늘면서 그래픽 디램 계약 가격이 2분기에 1분기보다 10에서 15%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박이죠? 삼성전자는 지금과 같은 8만원 초반은 당연히 매수가 유효하고 8만원이 깨지면 마이너스 통장을 까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과 같은 21선 아래에서 13만원대 초반까지 누가 더 싸게 잘 모으냐의 문제죠. 다음은 현대모비스 일봉 차트를 봅시다. 30만원을 어떻게든 지켜내네요. 30만원 아래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며 계속 적립형 투자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멤버십 회원님들께 장중에 적립 의견을 공유하고 기분 좋은 적립을 했습니다. 꼭 30만원 아래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도 잘 모아가자는 의견입니다. 조봉을 봅시다. 20주선이 29만원 근처까지 많이 올라왔죠? 상방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네요. 월봉도 봅시다. 29만원대 전환선 지지를 받고 있고 5월선이 28만대까지 올라왔어요. 앞서 본 20주선과 5월선이 올라오면서 함께 상방의 압력을 받고 있군요. 여전히 40만원 위를 보며 스마트한 존버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소식을 전해볼까요? 카카오는 비즈보드, 커머스 등 성장 사업부의 실적 모멘텀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네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6%, 7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뿐인가요? 쇼핑 탭 추가로 거래액 증가가 본격화할 전망이니 카카오는 이렇게 큰 성장을 이어가도 여전히 배가 고프답니다. 미쳤죠? 성장주가 성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의 성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중 금리 인상은 씹어먹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그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이라면 실패할 수가 없죠. 또 재밌는 소식을 전해볼까요? 카카오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성장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23%가량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가상화폐 열풍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지분법 이익만 1,000억 원 이상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대박이네요. 그냥 대박투성이네요. 이뿐인가요? 현재 미국 소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상장 후에는 카카오가 가진 두나무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카카오는 미쳤네요. 그냥 성장주가 아니죠? 슈퍼 성장주입니다. 그럼 카카오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하고 차트만 간단하게 보자고요. 여전히 견조하네요. 장기 투자라면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시장 상황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47만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나마 안전한 매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리의 문제로 또다시 시장이 흔들리면 61선을 터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61선 부근이나 깨지는 자리에서는 물려도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61선이 45만원대에 있네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기회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 맥점으로 기억만 해둡시다. 길게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50만원대에 안착을 할 거고요. 다음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이 2주 연기됐네요. 지난번에 SK가 패소한 것은 영업비밀 관련된 소송이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술 특허 관련된 겁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죠? 심지어 SK가 LG를 상대로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도 남아있어요. 아주 지겨워 죽겠네요. 정말. 합의해야죠. 이러다간 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합의만 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살펴보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지만 궁금해 하시니 간단하게 봅시다. LG화학 일봉 차트입니다. 극한의 할인 행사가 열렸네요. 지금 바닥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화학의 경우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바닥을 확인할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일봉 차트 봅시다. 시가총액이 20조 아래 19조 5천억까지 내려왔네요. 배터리 사업부 가치만 해도 얼만데 시가총액만 보면 배터리 사업을 철수한 수준이네요. 정유 업황이 유가 상승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배터리 사업의 가치만 16조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시가총액만 보면 아주 그냥 배터리 사업 접은 수준이네요. 만약 원만한 합의만 성사가 된다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집안 싸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지쳐가네요. 폭스바겐 얘기도 잠깐 할까요? 아무리 폭스바겐이라고 해도 2025년 이후의 문제죠. 2021년인 지금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만드는 건 폭스바겐, 그들의 꿈일 뿐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양산을 하더라도 2025년, 2030년이라고요. 지금은 2021년입니다. 너무 과도해요. 현대차그룹도 배터리 생산 검토를 한다고 하죠. 아주 배터리 값을 내리겠다고 생쇼들을 하고 앉아있군요. 현대차그룹 주주로서 웃어야 하는 건지, 배터리 투자자로서 울어야 하는 건지, 울다가 웃다가 자꾸 털이 나려고 하네요. 현대차그룹은 일단 검토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주 빨라요. 5년, 6년입니다. 현재도 배터리 만들어 보겠다는 후발 배터리 업체들도 수율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단 때린 데 또 때린 격이 되어버렸으니 여전히 침체를 이어갈 것이고 길게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원래 가던 길 갈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군요. 어쨌든 현재 주가는 바닥을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니 잘 관찰하며 함께 바닥을 잘 노려봅시다. 다음은 SK 일봉 차트입니다. SK도 지금 주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LG와의 합의가 안 되고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으니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급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파동이 어떻고 보조지표가 어떻고 힘떡상이 멋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주가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 나옵니다. 기다려야죠. 지금 수급 보고 차트 봐서 신호가 좋아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의미가 있나요? 쌍끌이 매수인데 합의가 불발되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시나요? 정 안 좋으면 1년 정도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SK는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안 망합니다. 이거 지금 파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실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진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과를 기다리자고요. 이왕 예상보다 과도한 조정을 받은 거 바닥 제대로 잘 다지면 됩니다. 어차피 최근에 SK나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신 분들은 불확실성에 베팅하신 거잖아요. 영원한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영원한 악재도 없습니다. 길게 보자고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제가 계속 끌고 가보겠습니다. 잘하셨죠? 제 눈엔 여전히 40만 원이 보입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과거 우리가 함께 투자해온 종목들을 아무거나 검색해서 지난 차트를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고점 대비 50%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0만 원을 향하는 거대한 상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LG 일봉 차트를 봅시다. 마찬가지로 6만 원대까지 지독한 지옥 구경을 했기 때문에
12만 원에 가까운 거대한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요. 카카오 과거 일봉 차트를 봅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죽이고 여기서 또 죽이는 잔인한 확인 사살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50만 원을 구경하게 된 겁니다. 이뿐인가요? LG화학도 보실래요? 최고점 76만 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60만 원까지 깨는 극도의 공포가 존재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본 거잖아요. 이뿐인가요? 네이버의 경우도 지겹게 긴 조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쿠팡을 만나 40만 원을 넘은 겁니다.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그다지 조정이 길지도 않았어요. 요즘과 같은 조정은 우리 그동안 함께 여러 번 목격하고 겪어온 수많은 조정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극도의 공포와 극심한 조정은 항상 거대한 상승전에 출현했습니다. 메이저들이 얼마나 양아치인데요. 시간의 문제일 뿐 개미털기만 완료가 되면 출발을 하게 되는 건 다들 여러 번 다 겪었던 패턴입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는 시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해도 언제나 바닥을 노리며 적립을 하고 슈팅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 돼요. 지금은 기다리면 되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조정에서도 2차 전지, 이제 끝났다는 말은 항상 있었어요. 카카오, 네이버 거품이다는 말도 항상 있었고요. 반도체,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악재와 불확실성은 결국 해소가 될 것이고 주가는 매일 움직이지만 미래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당장의 주가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성장통을 극복하면 더 탄탄해질 겁니다. 오늘 참 말이 많았죠? 확실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연초에 구경했던 정고점 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더 높은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공포는 극복하는 것이고 조정은 즐기는 것이며 주식은 기다리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처럼요. 요즘과 같이 돌발 이슈도 많고 변수도 많은 시장을 겪고 나면 분명 여러분은 투자자로서 큰 성장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떡상하는 법을 알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평생을 투자하며 수많은 공포와 조정장을 만나 한 번만 포기를 했었어도 워렌 버핏은 전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이러한 시장과 악재들을 만날 텐데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기업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영원한 꼭지일 수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아주 명확한 논리예요. 틀릴 수 없어요. 워렌 버핏처럼 시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해도 기업의 성장이 끝날 때까지 투자해 간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장기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악재를 만나지 않았을까 봐요. 워렌 버핏은 철저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오늘 종목 진단해보니 여러분의 비중 조절에 확실한 문제가 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과거 삼성전자도 갤럭시 노트 화재 사건으로 모두가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잘 극복한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우리가 투자하는 근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떠들었나요? 우와, 오늘도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시장도 안 좋은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떡상이 시장을 이기지도 못하는데 악재를 피해가지도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이러실까요? 참 바보 같은 여러분이십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떡상할 거니까 이럴 때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가끔씩 여러분의 댓글을 보거나 여러분을 생각하면 뭉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보면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에 울컥합니다. 김떡상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을 전하는 방송을 최선을 다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김떡상이 요즘 밀고 있는 대사로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꼭 무지개 보러 함께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은 감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